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은 시험을 직접 보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올려주신 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다들 조금씩 다르게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각자 떼어놓은 부분은 실제 시험지에는 아마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까다롭다고 느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캡처를 따로따로 해서 올려놔 봤고요. 기존에 해봤던 다른 도형들에 비해서 약간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시험장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우는 도면을 좀 쉬운 걸로 받는 것 같아요. 자, 이 도형도 제가 직접 시험 보고 온 첫 번째 기출문제 예제 같이, 예제가 아니죠. 기출문제 첫 번째로 찍은 동영상에서 좌우 대칭이 없을 때는 그냥 일반 렉탱글로 기준점에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이는 17, 폭은 8, 지금 저는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아크를 줄 거예요. 뭔가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텐데 여기가 약간 좀 그렇게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먼저 필렛을 주면 나중에 또 이 부분에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게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해본 방법 말고 여러 방법을 거쳐보시길 바래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이런 비슷한 걸 봤을 때 예전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됐지 하고 좀 그 방법은 피해 나가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아크를 주고 이제 값을 줄 건데요. 그 전에 여기 구속값을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됐고 여기도 8. 네. 그 다음에 얘를 구속값을 6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그때는 탄젠트로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이쪽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자, 탄젠트를 줘도 얘가 길이가 짧으면 안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원래는 얘를 첫 번째 파츠라고 두고 두 번째 파츠로 봤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은 첫 번째 파츠를 익스트루드까지 다 끝내고 다시 두 번째 파츠의 스케치부터 하는 거를 선호를 했지만 얘는 조금 두 개의 모델링이 거의 겹쳐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쵸? 여기 부분이나 여기나 한꺼번에 스케치를 하고 나중에 익스트루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을 일단 5 여기 안쪽에 있는 거요. 바깥쪽에 있는 원형 10 줬고요. 다음에 구속을 준다면 자, 여기 원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7 D를 눌러서 얘랑 얘를 7로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있는 거는 여기랑 여기가 11값인데 아직 여기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여기를 보고 7 그러니까 얘랑 얘죠. 여기를 7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직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직사각형은 높이가 20, 폭은 6. 그리고 지금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자리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가 지금 선이 없죠? 그래서 일반 선을 하나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렛 값 같은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대강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밀린 부분. 피니시드 스케치를 하고요. 자,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여기를 잡으려고 하면 곡선을 잡으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가 봤듯이 얘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글자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SVG 파일로 인서트를 이용해서 가져왔을 때, 그렇죠? SVG.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려고 그러면 원하는 면이 안 잡히는 건 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연결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젠트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이렇게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이렇게 그냥 마우스만 갖다 대도 스케치 상태에서 나뉘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피니시드 스케치를 하시고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까지 잡고요. 일단 여기 15만큼 양 사이드로 홀랭스를 15만큼 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요. 제가 마지막에 작업했던 게 이렇게 도면으로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보이게끔 한 거고요. 컨트롤 6 을 누르시면 아마 평소대로 보이실 거예요. 컨트롤 7, 컨트롤 8, 그럼 이렇게 점선도 보이고요. 컨트롤 9. 여러분들도 원래 도면 작업 하실 때는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해서 여기 그리드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캡처를 뜬 거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올라온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해주시고 올라온 부분은 여기서 자, 여기까지.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를 보이게 해서 잘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보고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5네요. 시메트릭 홀랭스 5. 자, 얘가 컷이 아니라 얘는 조인으로 해도 되겠죠. 첫 번째 파츠니까. 자, 이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지지대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요. 자, 누르고 있으면 프로파일 선택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From Object 이쪽 면에서 나와야죠. 그럼 얘는 몇일까요, 여러분? 얘가 5고 그러면 전체에서 10이 남으니까 얘도 똑같이 5겠죠. 그렇죠?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방금 익스트루드 한 애를 잡고 미러 플레이는 이쪽으로 해 오케이 하면
첫 번째는 이제 필렛만 주면 돼요. 근데 이 필렛을 기존에 막 이렇게 따로따로 줬던 방식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볼 생각이에요. 원래 퓨전 360에서는 필렛 값을 한 번에 다른 바디까지 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파츠까지 만든 다음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디는 잠깐 꺼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 그쵸? 이 부분이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있었어야 돼요. 스케치에서 그 부분을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선이요. 여기로 가셔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딱 중앙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점을 먼저 클릭 아니고 그냥 마우스만 갖다 대신 상태에서 쭉 내리시면 이렇게 선이 잡혀요. 클릭, 클릭 하시면 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피니시 스케치 해서 지금은 여기 바깥쪽을 하기 전에 여기 가운데 있는 것부터 익스트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익스트로드는 그냥 이 직사각형만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익스트로드를. 자, 홀랭스로 오겠죠? 좀 전에 저희가 여기를 5로 했으니까 뉴바디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잡고요. 프롬 오브젝트 여기서부터 나오게 한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자, 다음에 익스트루드 한 걸 잡고 미러 플레이는 여기.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파츠도 여기 챔버랑 필렛 값 제외하고는 대강 완성이 됐습니다. 챔퍼 값은 EC로 되어 있네요. 챔퍼 값을 먼저 줄게요. 자,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EC 2로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를 다시 키고요. 필렛을 주는데 여기랑 그죠? 여기는 3.5 이고 여기는 3이에요. 두 개가 같은 필렛 값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같이 주느냐? 자, 여기를 3.5로 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죠. 여기서 3을 줍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각각 다른 필렛 값이 한 번에 제어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계속 반복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추후에 공학적인 모델링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정없이 늘리는 거는 비효율적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하기에. 자,
얼추 비슷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이렇게 뒷면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뒷면은 이쪽에서 스케치를 잡고요. 자, 이거는 가운데로 센터 피벗 렉탱글로 높이는 상관없죠. 폭이 10으로 해서 자, D를 눌러서 얘랑 얘가 3으로 익스트루드는 얘가 5로 돼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01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원래는 시험지에 00이라고 써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스케치 선언하시고 텍스트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써주시면 돼요. 보이드로 하시는 게 좋고요. 하이트는 7 이것도 큰 거 같으면 6 오케이. 자, 이 선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 이 위치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자리에다가 놔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니시 스케치 자, 1mm 정도 넣어주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작은 서포트가 생성이 되겠죠. 눕혀서 그러니까 얘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상태로 출력을 하시면 서포트가 여기 생기겠네요. 그리고 안쪽에 조금 공차가 생겼을 때 아니 안쪽에는 생기지 않겠네요. 네. 그냥 이 상태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옆으로 눕혀서 하셨을 경우에는 여기서 서포트를 제거해야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 숫자 부분은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눕혀져 있는 게 훨씬 잘 나오는 건 맞겠지만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안 좋은 프린터에서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노즐이 위쪽을 지저분하게 올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퀄리티가 안 좋은 프린터기는 시험장에 갖다 놓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조립식 프린터기랑 그냥 일반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조립식은 가끔 가다가 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댁에서 눕혀서도 출력해 보시고 그냥 이렇게 세워서도 출력해 보시고요. 어떤 게 좋을지 자기만의 스타일로 출력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기출문제 세 번째 모델링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